2달 전 함께 살던 어머니가 지병으로 숨을 거두면서 큰 슬픔에 빠진 50대 여성 한 씨. 한 씨는 최근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책상 서랍에서 유언장이라고 쓰여진 편지 봉투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약 한 달 전 자식들 몰래 자필로 유언장을 쓰신 건데요. 그 유언장에 의하면 어머니는 15억 상당의 단독주택은 딸에게, 9억짜리 아파트는 아들에게 주고 은행에 있는 예금 3억은 둘이 똑같이 나누라고 하셨습니다. 한 씨는 어머니의 뜻대로 유산을 정리하려 했지만 남동생은 어머니는 오래전부터 자기에게 단독주택을 주겠다고 했다며 어머니의 유언장은 가짜라고 주장하는데요. 어머니가 남긴 자필 유언장을 두고 갈등을 벌이는 두 사람. 과연 이 유언장은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어머니의 유언대로 재산을 나누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오늘 이 사건 상담실에서는 최근 한 언론에 소개돼 화제가 됐던 사건인데요. 남매의 상속 분쟁을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이제 고인의 딸인데, 딸은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신 직후에 어머니가 남긴 이제 유언을 두고 남동생과 이제 갈등을 빚은 사연입니다. 네, 지금 사연의 주인공은 어머니를 한 3년 동안 모셨던 50대 미혼 여성입니다. 근데 2달 전에 이제 어머니의 지병이 악화가 돼서 안타깝게 어머님이 사망을 했는데, 장례식을 다 치르고 이제 유품을 정리하면서 서랍을 딱 보니까 유언장 이렇게 써놓은 편지 봉투가 하나 있는 거예요. 편지 봉투가 뜯어지지 않아서 이게 뭐지? 라고 봤더니 어머니가 손으로 직접 쓰신 유언장입니다. 지금 저 유언장 내용대로 현재 내가 살고 있는 무슨 단독주택은 큰딸 누구에게 주고, 내 명의 무슨 아파트는 뭐 아들에게 주고, 그리고 내 은행 예금은 똑같이 3억 원은 나눠 가진다 하고 하면서 저기 주소, 연월일, 이름, 날인까지 다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렇게 전부 다 저 유언장을 썼는데 저 유언장과 관련해서 이제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 어머니가 이제 유언장을 남겼는데 당연히 뭐 남동생에게 알렸겠죠. 남동생은 이게 뭐야 하면서 뭐 화를 내면서 누나에게 따졌습니다. 동생한테 유언장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난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유언장이 가짜라는 건데요. 가짜라고 주장하는 남동생의 이유는 단순합니다. 어머니가 살아생전부터 저 단독주택은 나한테 주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이런 유언장이 나오니까 이거는 가짜다라는 거고요. 가짜라는 것 자체가 또 누나가 조작한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 하니까 누나 입장에서는 상당히 서운합니다. 그래서 유언장의 원본을 갖다 주지는 않고 복사해서 남동생에게 보여줘요. 그 이유는 누나 입장에서는 서운한 마음도 있지만 남동생도 뭐 어머니 돌아가시고 여러 충격이 있을 수 있으니 설마 어머니 글씨로 쓴 유언장을 보고도 누나가 조작했다라느니 가짜라는 이런 말은 안 하겠지 싶어서 복사한 유언장을 보여주는데, 남동생 복사한 유언장 보자마자 역시 이 유언장은 가짜고 누나가 조작한 거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는데 1번은 필체가 어머니 필체가 아니야 라고 이 누나 입장에서는 남동생이 억지를 쓰고 있다는 표현을 썼고요. 두 번째, 동생이 만약에 이게 어머니가 직접 쓴 거라도 누나가 어머니가 정신적으로 많이 미약하고 판단력이 흐려진 걸 이용해서 어머니를 속여서 이런 걸 쓴 거다라고 역시 주장을 합니다. 예. 근데 보면 이 누나와 이제 남동생이 사이는 좋지 않았나 보죠. 맞습니다. 예. 이 사람들은 근데 또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남동생이 상당히 집에서는 좀 골칫거리였던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혼자만 그 집안에서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 장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어머니가 직접 쓴 유언장을 보고도 이렇게 막무가내로 동생이 나오니까 이제 누나 입장에서는 많이 섭섭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사이가 완전히 틀어진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3년 전에 이 어머니의 병세가 악화되면서 어머니가 어떻게 혼자 있을 수 없는 상태가 되니까 이 누나가 어머니 집으로 들어간 거예요. 예. 어머니 집으로 들어갈 때 그때부터 동생은 이 누나가 어머니 재산 그 욕심이 나가지고 들어가서 그 어머니 돌보는 것이다 하고 의심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그것 때문에 서로 이제 사이가 안 좋았고 누나가 이제 그 통째로 어떻게 보면 어머니 그 유산을 이제 먹으려고 한다고 의심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동생은 한 번도 온 적 없대요. 예, 한 번도 온 적도 없고 돌아가시 직전에 얼굴 한두 번 이렇게 내밀었던 게 전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어머니 입장에서도 그런 아픔은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지금 이게 상황을 봤을 때는 아들이 이제 불효자의 모습, 전형적인 모습인데
그래도 아들은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좀 아팠고 아련한 점은 있었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왜 불효자가 됐는지에 대한 얘기는 전혀 모릅니다. 네. 그냥 지금 상태는 누나와 동생이 사이가 안 좋은데 분명 뭐 팩트는 저 동생, 남동생은 어머니의 병관을 하지 않은 부분은 맞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어머니도 사실은 여러 가지 뭐 서운한 이런 부분은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9억짜리 지분 줬고 예금도 반을 줬기 때문에 근데 이건 사실 동생 성격 자체가 좀 여러 가지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께서는 굳이 유언장을 쓰신 것도 그런 의도가 있다는 걸 이 누님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어머니는 저는 충분히 생각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런 것 딸은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그렇죠. 단독주택 주고 아들은 저렇게 저 불효자이지만 아프니까 그래도 내 자식 아니냐 하면서 아파트 한 채 주고 돈은 또 딱 나눠 가져라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자 오늘 이제 상담하신 분이 그래도 이제 딸 입장에서 원하는 것이 가장 큰 게 뭔가요? 일단은 이 둘 사이가 어렸을 때부터 이랬다고 했고 이제 아들의 남동생에 대한 성격 이야기도 했잖아요. 누나 입장에서는 남동생을 뻔히 아니까 남동생과 이렇게 싸움하는 것 자체가 일단 싫은 거예요. 그리고 동생이 혹시나 나에게 와서 행패를 부릴까 이런 것도 무섭고 그러다 보니까 재판까지 가고 싶지 않고 그냥 가능하면 어머니 유언대로 가고는 싶은데 동생이 이렇게까지 나오면 그냥 부동산은 단독주택 누나 아까 어머니 유언대로 가고 예금은 반반 나누라고 누나가 그랬잖아요. 근데 누나는 이제 이게 신랑이가 싫으니 예금은 다 동생 가져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집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가 자신에게 준 유언을 다 무시하고 싶지는 않으니 적어도 그러니까 부동산에 관한 거는 어머니 뜻대로 하고 예금에 관한 것은 동생이 다 가져도 상관없다. 일단은 이 누나는 뭔가 이렇게 신랑이가 벌어지고 싸움이 있는 게 싫은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단독주택 이 지구가 재개발이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조금 더 이제 더 커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다 네. 보니까 남동생이 더 끈질기게 이 단독주택을 달라고 하는 것도 같은데 일단은 정리하면 이거죠. 누나는 어머니의 유언도 조금 지키고 싶고 근데 남동생과 이렇게 싸우기 싫으니까 조금 타협해서 동생에게 유언보다 더 줄 마음도 있는데 원만히 해결하고 싶은 게 이제 오늘의 문제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어머니 이제 유산 상속 문제로 이제 남동생과 분쟁을 벌이고 있는 50대 여성의 사연을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궁금증을 딱 하나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궁금증 저희가 이제 표시를 해드리겠는데요. 엄마의 유언장대로 재산을 나누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는 이제 네. 질문으로 이제 딱 요약될 수가 있는데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언의 방식은 5가지가 있습니다. 뭐 자필, 비밀, 녹음, 구수, 공정증서의 유언인데 통상 많이 하는 게 자필 아니면 공정증서인데 이 장단점 차이가 확실합니다. 자필 증서는 돈이 안 들죠. 혼자 적으면 되니까. 그렇지만 나중에 이 검인 절차라고 이런 절차를 좀 거쳐야 되고 공정증서는 이 돈이 좀 많이 듭니다. 비용이 드는데 다만 비밀 유지가 좀 어렵고 장단점이 사실 있는 게 문제인데 지금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 방식을 택했고 아마 전문도 다 적어놨고요. 주소, 성명, 날인, 뭐 서명 이런 거 제대로 했기 때문에 유언장의 문제는 거의 없어 보입니다. 다만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유언을 썼다 해가지고 무조건 그대로 되는 게 아니고 일정 유언을 집행하려면 저 증여하고 예금 나누고 이런 거 하려면 집행을 하려면 가정법원에 가서 검인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검인 절차를 거칠 때 아마 분쟁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 범인 절차라는 게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속인들 여기는 지금 이제 이 우리 사례자들 이 누나하고 동생 둘이 법원에 가서 저 유언 어머니 유언 저희 다 맞습니다 하고 딱 검인 절차를 거치면 그때 이제 그걸 가지고 가서 은행에 가면 돈도 찾을 수 있고 그렇죠. 등기를 하려면 등기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동생이 하겠어요? 지금 이 유언장 무효라고 그러고 있는데 그러네. 그러니까 검인 절차는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현 예, 상황에서. 예. 그러면 결국 이제 이 유언장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 상황까지 가게 그럼 되는 이렇게 거죠. 돼야 되겠네요. 지금 오늘 뭐 궁금하시면 저희가 이제 그 유언장대로 재산을 나누는 어떤 방법에 대한 얘기인데 일단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남동생은 유언장이 가짜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적으로 그러면 이제 분쟁이 있고 유언장이 효력이 있는지를 따져야 되겠고 그에 따라서 그러면 어머니 유언대로 재산을 나눌 수가 있는 겁니까? 거기까지 좀 얘기가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검인 절차를 이제 검인 받는 거는 뭐냐면 법원에서 부릅니다. 유언 집행하기 위해서. 지금은 두 사람이죠. 동생하고 누나 두 사람이 지금 받을 상황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검인 기일에 참석해가지고 법원 판사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조서 작성합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습니까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자필증서 뭔가 이상합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통상 많이 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치매 기운이 있어서 의사 능력이 정확하지 않는 상태에서 썼기 때문에 이거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법원에서는 검인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요.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인조서 작성을 만료를 안 할 겁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결국은 동생이나 누나나 둘 중에 하나가 유언을 무효를 확인하거나 아니면 누나는 유언을 이행하는 그런 소송을 통해서 이것을 확인을 또 해야지만이 이게 유언이 제대로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나 입장에서는 예. 사실 이 어머니의 유언장이 있으니까 동생하고 싸우고 싶지 않고 어느 정도 양보를 하더라도 끝내고 싶다고 하시지만 그렇겠죠. 예. 뭐 사실 단독주택을 양보하고 저희가 아파트 받고 이런 정도 양보는 하실 생각은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결국은 이건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그 검인 절차고 어떻게든 자꾸 합의를 하다 감정의 골만 더 깊어지게 되는데 조금 전에 박준 변호사 얘기했던 것처럼 이 소송의 쟁점은 두 개입니다. 일단 이 유언장이 가짜냐. 그렇죠. 근데 이제 어머니 예. 친필 서명 있고 이 내용 그거 다 확인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조작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 지금 없어요. 예. 그럼 결국 두 번째 이제 제일 핵심은 이거 어머니가 정신 없을 때 쓰신 거다. 이제 예. 아들의 주장이잖아요. 실제로 유언 무효 유효 확인 소송할 때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게 이 어머니가 치매 상태였다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치매 상태일 때 어머니를 돌보던 사람이 있으면 아무래도 그쪽이 이 어머니 뭐 끌고 가서 이렇게 찍고 쓸 수도 있으니까 제일 중요한 게 그 당시에 이제 어머니의 유언장을 작성할 시점에 어머니의 소위 말하는 정신 상태인데 그거는 이제 의사의 뭐 지금 진료했을 때 소견이나 이런 걸 기초로 판단해야 되는데 상속분쟁이 쉽지 저희가 이제 않네요. 다루면 똑같은 패턴이거든요. 같죠, 이제 똑같습니다. 지난한 과정을 겪어야 되겠네요. 또 이러다가 또 새로운 유언장이 하나 더 발견되면 또 새로운 유언장이 유언의 효력이 있는 거거든요. 새 신께. 그래서 이제 변호사들이 조언을 하는 게 그 유언의 방식 중에 공정증서의 유언 방식을 택하라고 합니다. 예. 그 이유는 뭐냐면 검인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바로 그대로 사망을 하게 되면 유언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뭐 증인이 있고 집행자가 있으면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장점이 있는데 단점이 딱 그게 두 가지가 있죠. 비밀을 유지하기 어려워요. 변호사 사무실 왔다 갔다 공증인 사무실 왔다 갔다 하면 뭔가 우리 어머니가 뭐 한 것 같은데 아버지 뭔가 같은데 비밀 유지하기 어렵고 약간의 비용이 든다는 더 단점이 있는데 다만 확실한 거는 공정증서입니다. 예. 왜냐하면 의사 그 진단서 같은 거 떼오라고 많이 하거든요. 심신 미약인지 아닌지 그런 거 다 확인하기 때문에 확실히 유언하려 그러면 공정증서의 유언 방식을 지금 택하는 게 좋습니다. 얘기 나누는 걸 좀 제가 답변을 드리면 제가 한번 그 변호사님 두 분 얘기한 걸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 유언장이 진짜라고 하더라도 네.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 다퉈야 상황이겠느냐. 되죠. 네. 자필 증서연 유언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필 유언장의 어떤 그 부분이 이제 법적으로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소송을 준비해야 되겠네요. 원만하게 제가 봐서는 해결될 수 없는 사안인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 충분히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함께 사는 세상으로 가죠.